네,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끔 똑같은 하루하루가 지겹거나 괜스레 기분이 축축 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요, 일단은 바꿉니다. 제가 있는 곳의 공기를 바꾸고 하는 일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든지 바꾸면 일단은 달라집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이런 일상의 변화를 스타일링하는 남자입니다. 정재명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가 훤칠하시네요. 네. 예, 뭐든 바꾸는 남자. 네, 그렇죠. 뭐 바꿔줍니까? 뭐 전당포를 하시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예. 저희가 자신감을 주고요. 예, 마음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줍니까? 네네. 대표님 목소리에서 약간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지금 그런가요? 예, 예. 네, 지금 굉장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분야를 통해서 자신감을 일깨워 주시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수많은 식물을 정성껏 관리하는 모습.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열린 의문의 시상식. 한자리에 놓여있는 마네킹까지. 이곳의 정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아름다움의 신세계를 주목하라. 여기는 감각적인 스타일로 사람들의 다양한 개성을 만드는 뷰티 전문 브랜드입니다. 스타일의 첫 단계 헤어에서 특별한 하루를 위한 메이크업, 최신 트렌드 네일 아트에 이르기까지 뷰티 전반의 폭넓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죠. 곳곳에 마련된 싱그러운 녹색 식물, 편안한 여유가 절로 느껴지는데요. 휴양림이라든 뭐 어떤 숲을 가더라도 굉장히 사람이 좀 릴렉스되고 좀 편한 느낌을 받는 것처럼 저희 샵에 오셨을 때 그런 느낌을 같이 받을 수 있게끔 유지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사연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법이죠. 서비스의 최전방에 있는 만큼 남다른 고객 응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겠죠. 지금 벌써 두 번째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걸 느꼈고初心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레이어거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관자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만든 탑 부분까지 그대로 올려줘야 돼요.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끊임없이 기술을 갈고 닦는 건데요. 꾸준한 역량 교육과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고 있다고 하죠. 평상시에 고객님들한테 시술을 할 때 가끔씩 막히는 부분들이 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고객님들한테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뷰티 사업에 무궁무진한 변신을 꿈꾸다. 매장 한켠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안경들로 틈새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태가 뭐 두껍다라든가 이런 부분. 홀테에서 금속적으로 좀 넘어가는 편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양한 패션 아이템과의 협업. 끊임없이 새로운 무대에 도전하는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저희 살롱에 오시는 고객들한테 좀 더 특별한 거 그리고 거기서 보이지 못한 부분 자체를 좀 제가 보여드리고 그들한테 좀 권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협업을 해서 좀 매장에다 비치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뷰티를 향한 끝없는 열정으로 이제 더 넓은 세계로의 도약을 꿈꾸는 정재명 대표. 미용이라는 딱 틀에 박힌 그런 살롱보다는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어떤 패션과 어떤 뷰티, 그다음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남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또 네. 헤어스타일, 네. 예, 헤어뿐만이 아니라 뭐 토탈 케어를 다 해줍니다. 네, 그렇죠. 네, 네일도 하고, 네. 메이크업도 하고, 네. 예,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어떤 그렇죠. 그 바꾼다가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헤어스타일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헤어가 좀 예뻐지면 굉장히
내 마음도 굉장히 네네. 자신감도 그렇죠. 생기고 예, 어딘가 나가야 될 것 같고 얼굴이니까 누군가 만나야 될 것 같고 예, 그렇죠. 얼굴에 딱 보이니까. 그리고 당당함도 생기는 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당당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 나도 이발을 좀 했어야 당당한데. 네. 예, 이발이란 단어를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오랜만에 듣습니다. 미용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 사실 뷰티에 관련돼서는 우리 많은 일반인 분들도 네. 어느 정도 전문가 수준으로 끌어올랐습니다. 그렇죠.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이런 뷰티 토탈 서비스, 네. 예, 다른 어떤 그 미용 공간이나 이런 곳과의 차별화된 어떤 전략이나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떤 옷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헤어를 또 예, 잘 할 줄 아는 것처럼 네네네. 예, 그래서 안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품을 내서 콜라보를 하고 고객들이 편안하게 찾게 네. 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네, 처음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미용학원을 다니셨죠? 그렇죠. 직업 전문 학교를 나오셨나요? 미용학 미용 학원을 네. 다니신 다음에 네네. 스텝으로 일을 하시다가 그럼요, 처음부터요. 헤어 디자이너가 되신 다음에 그렇죠. 창업까지 하신 거죠. 그렇죠.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는 어떤 뷰티와 패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끼 많은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의 권유로 미용을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8시부터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한 달에 2번 쉬면서 그렇게 일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이거를 포기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내를 갖고 힘들어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너랑 같이 얘기하다가 어떤 트러블이 있었어요. 트러블이 있어갖고 제 브랜드를 하게 되는 시초가 되는데요. 그 시초가 어떤 부분이냐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최초이자 세계적인 기업의 어떤 브랜드 최상위 어떤 프리미엄 살롱을 하고 있는 환경과 아름다움 그리고 웰빙을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 중인 프레스 대표 정재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희 회사의 특징은 좀 자연주의, 그러니까 편안함을 주는 게 저희 모티브고요. 그래서 고객들이 왔을 때 어떤 그 편안함 속에서 자기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제 목표였었고요. 그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행동으로 옮긴 기업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는 그런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부분 자체를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긴 그런 창업 스토리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어린 시절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누가 험난하다고 하면 굉장히 그런 부분 다 똑같은데요. 저는 1973년생으로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시골스럽나요? 시골스럽지 않죠. 근데 제가 춘천에서 태어나면서 그때는 굉장히 춘천이 지금보다는 굉장히 시골이었고, 그리고 서울까지 오려면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굉장히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그때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는 어떤 뷰티와 패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끼 많은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게 솔직한 제 꿈이었어요.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었고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키가 컸었기 때문에 제가 만든 옷을 입고서는 런웨이에 쓰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의 권유로 어떤 미용을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시골에서 춘천에서 미용을 접했을 때는 굉장히 뭐 아무래도 살롱이 동네 살롱, 뭐 아줌마, 어머님들이 해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눈을 돌려서 서울 올라가서 서울도 청담동의 압구정에 가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제 인생에 대해서 터닝 포인트가 됐는데요. 이때부터 제가 목적을 정확하게 잡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려면은 우선은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전문 직종이기 때문에 군대를 먼저 갔다 와야 됐었어요. 남자는 누구나 다 어떤 병역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는.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도 제가 꾸미는 것만 좀 잘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 제가 군인들 머리를 자르면서 제가 손 감각이 재주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훈련병들도 자르고 어떤 장교들도 자르고 고참들도 자르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 사람들도 저한테 맡기고 이러면서 제가 제대를 하고 바로 서울로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서울로 올라왔죠. 서울로 상경하면서 남들도 다 똑같이 열심히 했겠지만 원래는 한 3개월에 한 번 시험 볼 수 있고 6개월에 한 번 시험 볼 수 있는데 2개월 반 만에 제가 시험에 합격됐어요. 국가자격증에. 그래서 굉장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열심히 했고 또 제가 목표가 확실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내가 봤던 곳 남들이 인정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제 직업 자체는
어떤 사람을 상대하냐에 따라 또 굉장히 틀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제가 찾아갔어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저 오라는 데 많았지만 제가 느낌이 내가 여기서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는 샵으로 갔어요. 네, 샵으로 가서 제가 여기서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8시부터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한 달에 2번 쉬면서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일을 시작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군대에서 배운 게 많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학원을 같이 졸업을 한 친구들이 압구정으로 한 20명 왔었는데 마지막에는 남은 친구는 저 혼자였어요. 저 혼자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하고 만났을 때 시간이 가면서 그들 자체는 대형 살롱에 있고 이름 있는 살롱에 가 있지만 그들이 견디지 못했던 거는 첫 번째 자기가 뭘 배우려고 했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기술을 배우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기술을 거기서 한동안 있으면서 디자이너가 되는 게 제 목표였었던 거고 그래서 디자이너가 됐죠. 디자이너가 되고 제가 이거를 포기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내를 갖고 힘들어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되면 디자이너 된 다음에 디자이너 됐을 때는 또 내가 매출적으로 손님에 대한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큰 살롱 가서 차근차근히 하는데 제가 손님 없을 때도 마찬가지로 기업에 대한 어떤 경영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경영에 대한 공부라는 거는 어떤 내가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내가 뭔가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포커스를 맞추고서는 고객이 왔을 때 좋은 게 뭔가라는 부분 자체를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 체계적으로 만드는 부분 자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건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그거를 관철시키고 행동으로 옮기는 부분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그리고 제가 디자이너 생활하면서 제가 거기서 디자이너에서 원장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오너랑 같이 얘기하다가 어떤 트러블이 있었어요. 트러블이 있어갖고 제 브랜드를 하게 되는 시초가 되는데요. 그 시초가 어떤 부분이냐면 전 솔직히 제가 그 전에 있었던 브랜드에서 가치라든가 아니면은 애사심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거의 8년 이상을 근무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남다른 점이 많았지만 우연찮게 그런 식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브랜드를 하면서 제가 꿈꿔왔던 부분 자체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정말 비싼 곳에다가 저희 자리를 잡으면서 인테리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창업 초기에 그 비용 자체가 거의 뭐 그때 당시에 거의 10억 정도 들어갔었고요. 그런데 제가 모아온 돈은 거의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축한 돈, 그다음에 어떤 대출 받은 돈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꾸려갔고요. 모자른 돈은 저희 파트너가 있었어요. 같이.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도 저희 아무도 그런 살롱 하지 않았어요. 셰프까지 있었으니까. 토탈 살롱에다가 헤어 메이크업, 스파, 그다음에 네일도 있었고요. 두피도 있었고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기자들한테나 어떤 연예인들한테 셀럽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굉장히 컸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위기도 왔어요. 위기는 어떤 거였냐면 저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도 쉬지 않고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경영적인 부분 자체는 같이 처음에 투자 같이 한 사람한테 맡겼어요. 근데 어떤 그 친구가 좀 안 좋은 생각을 갖고 나가면서 저희 어떤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나가서 강남구청이죠. 거기다가 이제 저희를 민원을 다 놓은 거예요. 민원을 인테리어 부분부터 인테리어 뭐 하면은 불법이 있고 아니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놓은 거예요, 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갑자기 근무를 하는데 한 10명 정도의 공익근무원들이 와서 사진 찍고 그거에 대해서 원상복귀 하라는 내용 증명이 날라오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까지 가게 되고요. 근데 저는 딱 하나 당당한 게 있었어요. 진실했다라는 거, 거짓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 일 자체가 해결되면서 제가 그 부분 자체를 넘기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브랜드를 하나 더 힘든 부분에 대해서 더 차리고자 창업을 더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하나 더 크게 기존 살롱보다 더 큰 100평이 더 큰 200평짜리로 계약을 해서 저희가 인테리어를 하고 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압구정에 하나, 반얀트리 하나, 성수동, 그다음에 지금 베이징에 하나 있고요.
올해는 미국에도 오픈을 하고 죽전에도 오픈을 하고 그다음에 춘천에도 있고요. 프랜차이즈보다는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 자체는 어떤 직원 교육, 어떤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비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여태까지 갖고 경험을 했던 그런 노하우, 어떤 스킬 자체를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아침에 같이 나와서 직원들 교육을 하고 같이 미팅을 같이 호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1대1 철저한 개인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고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된 상태에서 시술이 들어갔고 그리고 그것도 하나에서 또 컴플레인이 나게 되면 고객이 다시금 올 수 있게끔 저희가 후처리를 굉장히 정확하게 했어요. 그래서 뭔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들이 좀 더 고객들이 만족감을 표할 때까지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그러면서 직원들이 더 발전해 나갔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창업이라는 부분 자체는 처음은 힘들지만 그거를 꾸려나가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정확한 목적을 갖고서는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을 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다른 곳과는 차별화시키려고 한다면 제가 그 직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여태까지 살롱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성공도 있었지만 굉장히 후회도 많아요. 후회도 많지만 그 후회라는 부분 자체는 포기는 아니거든요. 내가 왜 잘못했다라는 부분 자체를 후회하는 거지 포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포기라는 부분 자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날씨에 대해서 굉장히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날씨.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우울하면 흐린 날이에요. 굉장히 슬프면 비 오는 날이에요. 그렇지만 그 부분 자체는 계속 지속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이 지나면 굉장히 화창한 햇살이 저한테 비쳐요. 굉장히 따뜻한.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거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후회도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큰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제일 처음 제가 묻고 싶었던 질문 중에 네네. 하나는 10억을 갚으셨나요? 물론 다 채무 관계를 다 과감했잖아요. 그 정도를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근데 10억을 갚아가면서 또 빚이 생기는 거죠. 또 네. 창업을 하게 되면. 예. 그래서 지금 계속 네, 베이징까지 넓혀 가시면서 그렇죠. 또 예, 베이징도 계속, 빚입니까? 예, 그렇죠. 계속. 예. 그래요? 그래도 과감하게 도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은 저희 직원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네네. 예. 그 식구들한테 뭔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보여주고 싶었고 그 보여준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이들이 나를 믿고 왔을 때 네. 저도 이 친구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거는 내가 내 실적으로 다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앞을 보고 어디에 어떤 적재 요소에 할 수 있냐도 굉장히 네네.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서비스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잠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에 네네. 대해서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앞머리나 뒷머리는 좀 짧게 해주시고 네. 위에 머리랑 이게 아까 옆머리 좀 짧게 네. 해주시고 위에나 이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듬어만 주세요라고 했더니 닭을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을 닭을 만들어 버렸는데 본인들은 마음에 들어요. 네. 근데 고객들이 마음에 안 든대요. 예. 그랬을 때 어떻게 서비스로 대처를 하시나요? 전문적인 그 소견이 분명히 있어요. 그 소견이라는 부분 자체는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아름답고 그다음에 예쁘게 됐고 손질이 편하게 해주는 부분인데 반대로 긴 머리였다가 짧게 됐을 경우에는 그 자기 개인 주관적 입장에서 눈에 안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네. 이상해 보일 수 있고 그렇죠. 안 하던 주관적이죠. 스타일이기 네. 때문에.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객관적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어떤 눈이라고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좋다 나쁘다라는 평가 내리는 부분.
가장 중요한 건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저희가 컴플레인 대처하는 부분 자체는 네네. 솔직히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기술적으로 직원들한테 교육을 많이 하고 그리고 고객이 컴플레인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고객이 마음에 들 때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거 네. 대처법 네. 이게 굉장히 저희 회사 방침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컴플레인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저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컷 같은 경우에도 네. 커트도 투블럭이 있어요. 쓰리블럭이 또 있습니다. 네. 그 뭔 차이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샤기가 있고 울프가 있고 여러 가지 컷들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기술 개발을 위한 어떤 교육 네. 어떻게 시키시나요? 똑같이 예쁘게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 자체가 그 사람의 노하우고 테크닉적인 부분이에요. 경험이죠, 경험. 예. 옷감의 질감, 두께에 따라서 옷이 부피가 틀려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저희 부분 자체는 좀 아무래도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헤어도 과학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자르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게 예쁘게 커트될 수 있고 보는 형태에 그냥 밀고 그냥 덮는 게 투블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기술 자체를 저희가 많이 알려주죠. 네. 교육을 시키고. 자, 그렇다면 우리 현장에 또 우리 방청객분들의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가 커지게 된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목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브랜드를 키우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어느 시점에 또 하나를 내고 어느 위치에 내겠다라는 생각.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브랜드 마케팅인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랑 코어할 수 있는 브랜드들하고 같은 비슷한 브랜드들하고 그러니까 뷰티 기업이 아니고 다른 브랜드들하고 굉장히 코어해서 고객들한테 알리는 작업을 많이 했죠. 뭐 예를 들어 갖고 패션쇼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차밍 포인트를 가르쳐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룹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기업에 가서 어떤 강의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매체랑 통해서 뷰티 우리가 어떤 기사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를 같이 협업하고 나가고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 브랜드를 알리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빠질 수 없는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청년 창업 런웨이의 공식 질문입니다. 대표님에게 헤어란 무엇일까요? 헤어는 저한테는 액세서리와도 같습니다. 이유는요? 예, 액세서리는 굉장히 어떤 사람을 굉장히 화려하게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안 좋게 보이게 할 수도 있는 게 액세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밋밋한 사람한테 화려한 포장을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부분이 액세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세상에 크게 보이게 할 수 있고 화려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대표님이 꿈꾸시는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보다 더 세계적인 기업을 만드는 게 글로벌 브랜드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고요. 앞으로 어떤 남들이 인정하는 그리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회사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네네. 회사. 예. 대표님의 런웨이처럼 정말 전 세계인들의 뷰티를 스타일링하는 모습을 네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장대비가 쏟아지고 계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향한 발걸음을 절대 멈추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자리에서 본인이 목표하면 끝까지 좀 포기하지 말고 갔으면 하는 게 포기가 한 번 하게 되면은 다시 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또 다시 포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담을 그 벽을 넘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내 모든 거를 스타일링할 시간. 여러분들의 화려한 변신을 기대합니다.